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일주일 만에 강의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드밴스반 강사 한상엽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은 이제 바인딩 맛보기, 그러니까 바인딩이 어떤 건지 개념적으로 살짝 살펴보고 코드 프로젝트 적용을 해볼 거고요.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인딩이 어떻게 쓰는 건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바인딩 연결시켜 준다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이걸 쓰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제 뷰와 상호작용을 하는 코드들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애들이냐 하면은 이제 그런 일단 find view by id로 그 메인 그 코틀린 파일에서 만들어 놓은 객체들을 이제 그 XML 파일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find view by id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 뭐 버튼이면은 클릭 리스너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텍스트 뷰의 내용을 바꾼다던가 하는 그런 코드들이 있었죠. 이런 코드들이 좀 더 쓰기 쉽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바인딩을 이용할 때 좀 더 쉬워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이 find view by id를 대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뷰 바인딩을 활성화해 놓으면 각 XML 파일에 해당하는 그 바인딩 클래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요. 그래서 이를 이용을 해서 코드를 좀 더 작성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또 바인딩의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액티비티에서 정의해 놓은 변수를 XML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사용을 해보는 그런 코드들을 작성을 해볼 거예요. 우선은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켜서 그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볼 겁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바인딩 셋업이에요.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해줘야 하냐 보면은 그 빌드 그래들 그 모듈 앱에서 코드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일단 가장 먼저 코틀린 그 KAPT 플러그인을 추가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안쪽에서 이제 빌드 피처라는 그걸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데이터 바인딩을 활성화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XML 파일을 열어서 그 현재 보시면은 이제 전부 다 그 constraint 레이아웃으로 감싸져 있을 거예요. 그 상위단에 레이아웃 태그를 만들어서 전체를 감싸 줄 거예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액티비티로 들어가서 그 코틀린 파일로 들어가서 바인딩 세팅을 해줘야 하는데 일단 변수를 선언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late init을 사용해서 바인딩 변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다음에 바인딩 변수를 생성하면서 이제 set content view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얘의 인자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액티비티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레이아웃 아이디가 들어간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XML 파일로 넘어갈 거예요. 그 레이아웃 태그로 우리가 전체를 감쌌고 그 레이아웃 태그 안쪽에 데이터 태그를 생성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 태그에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줄 거고 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 네, 액티비티와 XML을 연결을 해줄 겁니다. 다음에 또 액티비티 파일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건드려 줘야 되는 게 binding.activity
저 액티비티가 이제 그 XML에서 정의해준 변수예요. 이거를 this를 값을 집어 넣어주면서 이제 바인딩에서 쓸 그 액티비티가 이 우리가 그 지금 건드리고 있는 바로 이 액티비티 파일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고요. 사실 이거는 이해가 아직은 안 되실 거예요. 코드를 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이제 왼쪽에 보이는 상자처럼 이렇게만 이용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단방향이라서 우리가 이 코드 변화를 양방향으로 체크를 못 해주기 때문에 이 골뱅이 옆에다가 등호 표시를 추가를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양방향으로 데이터가 연결이 된다는 거고, 그 뜻은 이제 XML에서 데이터를 변화시킬 때 그 변화시킨 데이터가 액티비티에서도 적용이 되고, 다음에 액티비티에서 코드로 변화시킨 데이터도 XML에 서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용을 할 거니까 이용할 때 좀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바인딩 맛보기라고 설명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이제 메인 액티비티와 디테일 액티비티에서 바인딩을 사용할 거지만 사실 리사이클러 뷰에까지 적용을 시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MVVM 아키텍처 패턴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름만 봐도 조금 많이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방학 때 특강처럼 한번 열던가 스터디로 만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려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코드를 작성해 보는 걸로 할게요. 저번에 우리가 작성하던 룸으로 만든 그 파일입니다. 그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전에 복사를 했었죠. 그 원래 기존에 작업하던 파일을 복사를 해서 지금 네, 여기 룸과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추가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해줘야 하는 게 이 빌드 그래들 앱이 적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사실 코틀린 KBT 플러그인은 이미 추가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룸을 사용하면서 이걸 추가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게 여기 안드로이드 단 있죠. 여기 안쪽에다가 빌드 피처스라고 적어주고 데이터 바인딩을 true로 설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파란 줄 보시면은 sync now가 나오게 돼요. 이 sync now를 눌러줘서 이 변화시킨 점이 적용이 되게 하겠습니다.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지금 빌드가 새로 되고 있다는 걸 알려줘요. 빌드가 어느 끝날 때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도 알려주고요. 이렇게 하면 적용이 전부 다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XML 파일로 가서 한번 이제 조금 수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XML 파일로 들어왔습니다. 메인 액티비티 XML이고요. 여기 오른쪽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코드로 볼 수도 있어요. 이 XML 파일을. 그래서 이 전체를 레이아웃 태그로 감싸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XML NS라고 하는 이 세 줄을 이제 잘라내기를 해서 레이아웃 태그에다가 집어 넣어 줄 거예요. 다만 이게 넣는 위치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이 레이아웃 닿는 꺽쇠 안쪽에다가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오류가 안 생깁니다. 이걸 제대로 안 해줘서 이제 빨간 줄이 생기고 막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맞춰서 해 주시고, 그래서 XML NS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네임스페이스를 정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뭐 이런 것이다 해서 이 아래 보시면 안드로이드랑 툴스랑 앱이랑 전부 다 존재하잖아요. 얘네들을 여기서 가져오겠다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감싸줘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 레이아웃 태그로 이 원래 기존에 작성해 놓은 부분들을 또 잘라내기를 해서 이 레이아웃 태그 안쪽으로 집어 넣겠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레이아웃 태그로 감싸 주었고요.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들어가서 조금 더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해줘야 하는 것은 이 late init 변수를 생성을 해주는 것입니다. 바인딩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자동 완성으로 activity main binding이라고 나오죠. 이거를 자동 완성을 해줘서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임포트를 시켜줬어요. 아까 우리가 그 빌드 그래들에서 여기서 이 데이터 바인딩을 활성화 시키면서 이제 각 XML 파일에 해당되는 바인딩 클래스가 생성이 되었어요. 각 액티비티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걸 이 타입으로 이 변수를 생성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초기화를 나중에 해주겠다라고 이 late init 키워드를 붙여준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용은 언제 집어넣냐? onCreate 제일 윗부분에다가 집어 넣어줄 거예요. 바인딩에다가 데이터 바인딩 util 이라고 적어 주시고 Alt 엔터 눌러 주시면 임포트가 될 겁니다. 여기서 점 누르고 set content view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인자로 액티비티가 있고 두 번째 인자로 레이아웃 아이디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액티비티 쓸 거냐 하면 나는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이 메인 액티비티를 사용할 거니까 값으로 this를 집어 넣어 주고요. 다음에 레이아웃 id는 r.i layout activity main 여기 두 번째 있죠? 이거를 이렇게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바인딩 객체를 생성을 해서 만들어 주었고요. 다음에 다시 이제 XML 파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작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데이터를 정의해 주는 것이에요.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다음에 데이터 안쪽에다가 이 변수 variable이 있죠. 여기 변수를 생성을 해서 이름과 타입이 있어요. 이름은 간단하게 그냥 activity로 해줄 거고 타입으로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이제 패키지 명이 먼저 들어가요. com.example.rootmemo죠. 여기서 우리는 메인 액티비티를 집어 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를 변수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이 데이터 태그를 이용해서 만들어 준 것이고요.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넘어가서 이 바인딩 아래쪽에다 바인딩하고 점을 찍으면은 액티비티가 있어요. 이 액티비티에다가 또 디스를 집어 넣어 주겠습니다. 나는 현재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싶은 거니까. 여기 있는 이 액티비티는 우리가 XML 파일에서 선언해 놓은 변수이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XML 파일과 메인 액티비티 코틀린 파일을 연결을 시켜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쓰냐? 여기 지금 find view by id로 생성해 놓은 객체들이 있죠. 얘네를 전부 주석 처리를 해줄게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빨간색으로 여러 개 나와요. 빨간색으로 나온 부분 앞쪽에다 바인딩 하고 점을 찍으면은 이제 기존에 저 XML 파일에 있던 그 컴포넌트들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constraint layout 기본부터 이 리사이클러 메모랑 버튼 애드, 이 리사이클러 뷰랑 버튼을 만들었었잖아요. 얘네를 바로 바인딩 하고 뒤에 점을 찍어서 가져올 수가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find view by id를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편리한 점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빨간 줄 앞에다가 바인딩하고 점을 찍어서 빨간 줄들을 전부 해결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 바인딩을 사용하는 것은 전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메인에서는 전부 건드릴 수 있는 건 다 건드렸어요. 다음으로 작업해 줘야 할 것은 디테일 액티비티에서 조금 또 건드려 줘야 해요. 일단은 그러면 아까는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한 번에 조금 작성을 해 볼게요. 레이아웃 태그를 만들어서 여기 XML NS와 관련된 세 줄을 잘라내기 해서 레이아웃 태그 이 꺽쇠 안쪽에다가 집어 넣어 주고요.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모든 코드들을 가져와서 또 잘라내기 붙여넣기 해서 XML 레이아웃 태그 안쪽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 디테일 액티비티 디테일 .xml입니다. XML 파일에서 이거 코드 보기로 해서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데이터 태그를 만들어 줬었죠. 데이터 태그 안에는 변수를 만들어 줬고 여기도 동일하게 액티비티 라는 이름을 이제 이름의 액티비티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 줄 거고 타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패키지명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디테일 액티비티겠죠. 이렇게 변수까지 바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디테일 액티비티 코틀린 파일을 열어서 우리가 또 나머지 작업들을 해 보겠습니다. 이 late init variable 만들어주고 바인딩으로 만들게요. 두 번째 보시면 액티비티 디테일 바인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디테일 액티비티니까 이거를 이용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작성을 해줘야 되는 게 변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가 이 디테일 액티비티에서는 메모를 메인 액티비티에서 인텐트로 받아와서 메모 안에 있는 그 이제 타이틀과 컨텐트를 각각의 에딧 텍스트에다가
집어 넣어 줬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변수를 생성을 해서 이거를 저 XML 파일에다가 이 변수를 집어넣어서 다루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일단 빈 스트링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find view by id 전부 다 주석 처리해서 안 쓰겠다라고 해 주신 다음에 해줘야 될 게 바인딩이죠. 바인딩 객체를 생성해 줘야 되니까 데이터 바인딩 util은 이게 자동 완성이 안 되네요. 이거 그냥 쳐서 전부 다 쳐서 임포트를 시켜 줄게요. 다음에 set content view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인자는 activity가 들어가고 두 번째 인자는 layout id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detail activity니까 저 activity detail xml 파일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겠습니다. 그 바인딩에서 지금 activity 변수 만들어 놨죠. 얘도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얘네도 이제 앞에다가 바인딩 점 해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줘야 하지만 우리는 위에서 이 변수 두 개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거를 같이 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네도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타이틀에다가 메모의 타이틀 값을 집어넣고 컨텐트에다가는 메모의 컨텐트 값을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 세이브는 이제 바인딩 앞에 붙여주고요. 이미지 딜리트도 앞에 바인딩 붙여주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해줬던 게 우리가 이 edit 텍스트에 텍스트가 비어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을 해주고 싶었던 거니까 이거를 이 edit 텍스트들에 들어갈 내용을 이 edit 텍스트의 텍스트를 우리가 선언해 놓은 이 변수들이랑 연결을 시켜 줄 거예요. 그 연결시켜 주는 코드를 작성을 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edit 텍스트가 있죠. 얘가 edit title이고 아래 거는 edit content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를 해 줘야 되는 게 텍스트만 쳐도 이렇게 안드로이드 텍스트가 나오고요. 이 안드로이드 텍스트에서 이거 안쪽에다가 아까 그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골뱅이와 등호를 전부 다 적어주고 가로를 열고 activity 타이틀 변수가 있죠. 타이틀 변수가 있죠. 왜냐면 아까 activity에서 이 연결을 시켜줬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activity는 요 detail activity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detail activity에서 선언해 놓은 변수들을 내가 전부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activity에 선언된 타이틀 값을 이 edit 텍스트의 텍스트에다가 집어넣겠다라는 말이고요. 여기서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면에서 그러니까 디테일 액티비티가 나오는 화면에서
텍스트를 변화를 시켜주든 아니면은 요 코틀린 파일에서 코드로 이 변수에 변화를 주든 간에 서로 그 모든 변화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이제 이 에딧 컨텐트에도 해줄게요. 텍스트 자동 완성해주고 골뱅이는 activity.content니까 컨텐트 변수를 가져올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activity에서 선언해 놓은 변수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조건도 바뀌게 됩니다. 그냥 타이틀이 비어있지 않은가와 컨텐트가 비어있지 않은가 is not empty 이렇게만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edit 텍스트의 텍스트 값을 이렇게 가져와서 스트링으로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 바로 타이틀 집어 넣어주면 되죠. 여기도 바로 컨텐트 집어 넣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코드가 훨씬 좀 더 간결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됩니다. 이 아래쪽도 조건만 조금 변화를 시켜 줄게요. 여기는 타이틀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인딩을 사용을 해서 좀 더 간편하게 우리가 그런 작업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일단 find view by id를 일일이 적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이렇게 변수를 이 액티비티에서 선언해 놓은 변수를 XML 파일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자 전부 실행이 되었고요. 새로운 메모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for binding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여기 추가가 되었죠. 그리고 변경도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짜잔. 네, 이렇게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데이터 바인딩까지 우리가 프로젝트에 적용을 한 게 되고요. 과제로 내야 될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바인딩 코드 작성한 부분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인딩을 적용한 후에 새로운 메모를 작성해서 정상적으로 앱이 작동하는 것까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메모의 이름으로는 테스트 for 바인딩, 제목으로는 그렇게 적어주시고 내용은 뭐 아무거나 적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비티, 이 XML 파일 두 개 있죠. 메인과 디테일의 XML 파일에서 이제 바인딩 코드를 추가한 부분과 메인과 그 디테일 액티비티에서도 그걸 추가한 부분 캡처해서 보내주시고 요 앱 작동하는 것까지 총 5장을 제 이메일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새
조금 과제 제출률이 많이 낮아져서 조금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요. 최대한 늦더라도 제출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것도 많고 내야 할 벌금도 줄어드니까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 그래서 저희가 이 1학기 때 어드밴스 반에서 배울 프로젝트는 여기까지예요. 한번 그러면 쭉 복습을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워온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강의를 실제로 시작한 이후 첫 두 주에는 우리가 코틀린 문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 다음에 이제 리사이클러 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 것인지 배웠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SQLite를 이용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는 방법,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배웠었고, 그 다음엔 좀 더 간편한 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봤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 한 내용이죠. 바인딩까지 다뤘어요. 그러면 문법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코틀린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문법이 좀 더 간결해졌다. 그리고 안전해졌다. 이 널 세이프티를 이용을 하면서 안전한 사용들이 가능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틀린 문법 하나하나 우리가 어디서 사용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변수와 상수, 이거는 뭐 많이 다뤘죠. 이런 거 있었고, 이제 when문도 있었고, 이거는 if else를 조금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준 녀석이었고요. 그 다음에 뮤터블 리스트, 맵, 뭐 포문도 사용은 했고, 클래스랑 데이터 클래스, 그리고 생성자 컨스트럭터까지 사용한 것을 한번 우리 프로젝트에서 살펴봅시다. 자, 일단은 변수와 상수, 메인 액티비티만 살펴봐도 바로 나오죠. 이제 var과 val로 이제 이 값이 변화를 해서 내가 이 값에 나중에 또 다른 값을 집어 넣어줄 거면은 var 변수로 선언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줬었고, 상수 더 이상 바뀌지 않고 만들어 놓기만 할 거다 하면은 이렇게 val을 이용을 해서 상수를 만들었었죠. 이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여기도 보시면 계속 다 사용을 꾸준히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 개념은 어느 정도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다음에 있던 게 웬문이에요. 웬문은 여기 메인 액티비티의 on activity result에서 이 리퀘스트 코드로 나뉘는 상황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조건이 될 변수를 여기 조건에다가 집어넣고 각 조건 값에 맞을 때 어떤 이제 행동들을 해줄 것인지 코드로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뮤터블 리스트인데요. 이제 뮤터블 리스트에서 사실 우리가 그 리사이클러 뷰 수업 때 make dummy data를 썼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메서드가 반환하는 것도 룸 메모의 뮤터블 리스트 형태이고, 이제 실제로 이 안에다가 뮤터블 리스트를 생성을 해서
값을 집어 넣어줬어요. 여기서 사실 뮤터블 리스트도 쓰고 이렇게 반복문도 포문도 이렇게 사용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뮤터블 리스트를 사용했지만 사실 리사이클러 어댑터를 살펴보시면은 어댑터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뮤터블 리스트를 생성을 해 주었어요. 이렇게 두 군데에서 사용을 해 주었고, 다음은 맵이에요. 맵이라는 그 데이터 형태가 이제 키 밸류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맵으로 생성을 한 건 아니고 컨텐트 밸류스라는 것으로 생성을 했었죠. 이거는 SQLite 헬퍼 파일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컨텐트 밸류로 생성을 해주고, 값을 집어넣어 줄 때 이렇게 키 값, 타이틀, 그리고 밸류 값 실제로 들어갈 값으로 이렇게 이렇게 집어 넣었었죠. 이것도 맵과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맵을 사용을 했었고요. 다음에 클래스는 정말 많이 썼죠. 그냥 우리가 뭐 새로운 거 만들 때 항상 이렇게 클래스로 생성을 했었으니까. 보시면 이 SQLite 헬퍼도 클래스고, 뭐 룸DB나 룸메모나 이제 뭐 리사이클러 어댑터나 전부 다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는 정말 많이 사용을 해줬어요. 그 클래스 말고 데이터 클래스도 자주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먼저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었던 게 여기 메모, 우리가 SQLite를 이용을 해서 그 DB를 만들려고 했을 때 메모라는 데이터 클래스를 이렇게 생성을 해서 이용을 했었죠. 그리고 또 여기 룸 메모, 얘도 데이터 클래스로 생성을 해 줬었고요. 그리고 생성자도 우리가 만들어 줬어요. 바로 이 SQLite 헬퍼에서 메모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어 줬을 때 우리는 이 첫 번째 인자인 넘버 없이도 생성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인자만 가지는, 그리고 첫 번째 값을 그냥 널 값을 집어 넣어 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 생성자를 또 만들어 줬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상속과 오버라이드, 추성화, 인터페이스, 또 문자열 안에 표현식 값을 집어넣는 것과 마지막으로 이 널 세이프티와 관련된 내용들, 이것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프로젝트에서 전부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상속 정말 많이 했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전부 다 상속한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보시면은 대부분의 클래스를 만들 때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가진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줬어요. 여기 보시면 SQLite 헬퍼도 이 SQLite 오픈 헬퍼를 상속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클래스이고요. 룸DB도 룸 데이터베이스를 상속받아서 만든 거고, 리사이클러 어댑터도 이 리사이클러 뷰의 어댑터라는 그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클래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서 클래스를 생성할 때는 이미 그 원하는 기능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는 그런 클래스들을 상속받아서 이제 생성을 해 줬었고요. 그 다음은 오버라이드
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게요. 사실 모든 onCreate부터가 오버라이드예요. 이 얘네도 전부 다 이미 정의되어 있는 걸 이렇게 슈퍼를 이용해서 이 상위의 onCreate 함수를 호출을 하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항상 이용을 우리가 모르게 이렇게 다 하고 있었고, 실제로 우리가 재정의를 해준 부분은 리사이클러 어댑터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여기 어댑터에서 이 상속 받으면서 필수로 구현해 줘야 되는 메서드가 3개 있었죠. 그때 컨트롤 I를 눌러서 3개를 전부 다 만들어서 구현을 우리가 해줬었는데, 바로 이 3가지입니다. onCreate viewholder랑 getItemCount, onBind viewholder, 이렇게 3가지 메소드들을 우리가 오버라이드를 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재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드도 많이 사용을 해줬다. 그러면 다음으로 추상화를 볼게요. 추상화, abstract, 어디서 사용을 했을까요? 바로 roomDB입니다. roomDB를 생성할 때 애초에 abstract 클래스로, 추상 클래스로 생성을 해줬고, 그 안에 있는 메소드도 추상 메소드로 만들어 주었죠. 자, 이것도 제 룸 메모 DAO도 사실 살펴보시면은 짜잔,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만든 것이랍니다. 이 인터페이스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주었었고요. 다음에 이제 문자열 안에 표현식의 값을 집어넣는 것을 어디서 했었냐, 이것도 여러 군데서 이용을 했었는데, 이 SQLite 헬퍼 파일에 보시면은 이렇게 문자열 값 스트링 안에다가 실제로 이 값을 그냥 바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값을 바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또 표현식으로 값을 집어 넣어준 것들이 있어요. 여기 말고도 뭐 여러 군데 조금 더 있죠. 여기 리사이클러 어댑터에서도 이렇게 이용을 했었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식도 이렇게 우리가 이용을 했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널 세이프티와 관련해서 또 볼게요. 이거는 메인 액티비티에서 여기 있습니다. 어댑터에 리스트 데이터를 집어 넣어줄 때 그 룸 메모 DAO를 이용하기 위해서 헬퍼를 이제 받아왔는데, 헬퍼도 그렇고 룸 메모 DAO도 그렇고 얘네가 전부 다 널 값을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 허용해주는 연산자 물음표 뒤에 점을 찍어주는 거, 이거를 전부 사용을 해줬죠. 그리고 전부 다 널일 경우 기본 값도 집어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엘비스 오퍼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갈 값도 우리가 이렇게 정해 놓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널 세이프티까지 전부 다 우리가 이용을 해 주었습니다. 문법은 이 정도면은 다 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문법들을 전부 다 이용을 해줬고, 다음은 리사이클러 뷰인데, 사실 이거는 전에도 한번 복습을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데이터 리스트, 이제 실제 데이터 값들이 이렇게 따로 저장되어 있고, 어댑터에서는 각각 이 데이터를 집어 넣어줄
아이템 뷰들을 생성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레이아웃 매니저로 이제 어느 방향으로 이 각각의 아이템 뷰들을 배치를 할 건지 레이아웃 매니저를 이용을 해서 설정을 해주고, 다음에 뷰 홀더에서 이 데이터와 아이템 뷰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이거는 전에 복습했으니까 이제 혹시 뭔가 기억이 안 나거나 헷갈리신다면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SQLite를 이용한 DB인데, SQLite는 쿼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만들었었죠. 그 다음에 SQLite 오픈 헬퍼를 이용을 해서 DB와 데이터베이스와 액티비티를 전부 다 연결을 시켜주고, 액티비티에서 쿼리를 실행을 했을 때 실제로 헬퍼가 실행을 해줘서 그 결과 데이터를 이렇게 액티비티 데이터베이스에서 받아올 수 있게 전부 도와줬었죠. 여기서는 이제 쿼리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일들을 했다. 또 조회하고 삽입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쿼리를 이용해서 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룸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인데, 여기서는 이제 앞선 것보다 조금 쉬웠죠. 쿼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쿼리 없이 간단하게 코드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 게 이 룸 라이브러리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클래스만 만들어 놓아도 이거를 이 ORM이 Object Relative Mapping 이었을 거예요. 아마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이 룸을 이용을 해서 클래스를 바로 데이터베이스로 변환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죠. 그리고 쿼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좀 더 간단하게 코드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룸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바인딩이에요. 오늘 해준 내용이죠. 뷰와 액티비티를 연결시켜주는 것이고, 이 바인딩을 통해 대부분의 find view by id를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액티비티에서 생성한 변수를 XML에서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바인딩의 총 정리이겠습니다. 앞서서 배운 것들을 조금 이제 빠르게 넘어갔던 이유가 완성된 랩의 구조를 한번 대충 만들어 보았어요. 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만든 화면이라고 할 만한 거는 두 개가 전부예요. 메인 액티비티와 디테일 액티비티, 이렇게 두 가지가 전부인데, 뭐 사실 대충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것 자체도 좀 복잡해 보여서 이제 알아보기 힘들 수 있지만, 일단은 오른쪽에 각각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렇게 나타내 놨고요. 여기 그냥 버튼은 파란색 박스로 만들어 놓았고, 이미지 버튼은 이제 초록색 박스로 만들어 놓았어요.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애들은 그냥 텍스트 뷰이지만, 여기 밑줄 쳐져 있는 애들은 에디 텍스트로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이고, 이 리사이클러 뷰는 텍스트 뷰 아니에요. 이거는 리사이클러 뷰예요. 그래서 무언가 연결시켜 줄 때는 파란색 선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고, 바인딩 해주는 거는 초록색 선으로, 다음에 인텐트가 오가는 그런 작동은 빨간색 선으로 한번 표시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메인 화면에는 리사이클러 뷰가 존재하고요. 리사이클러 뷰에는 이제 각각의 아이템들이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아이템들이 여러 개가 생겨서 이렇게 안에 각각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사실 이 아이템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실제 있는 값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겠죠. 다음에 그 연결을 시켜주는 부분은 리사이클 어댑터의 홀더, 이너 클래스로 만들어준 홀더의 set 메모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줬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은 이렇게 되어 있었고, 보시면은 데이터 바인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메인 액티비티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은 리사이클러 뷰가 있고, 여기 애드 버튼이 있죠. 버튼 애드. 그래서 얘네를 기존에는 이제 메인 그 액티비티 코틀린 파일에서 각각을 객체로 선언을 해준 다음에 이제 find view by id로 연결을 시켜줬었죠. 이것들을 그냥 이제 바인딩을 통해서 좀 더 간결하게 쓸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고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이 내부 컴포넌트들이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이 액티비티 자체가 연결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디테일 액티비티로 넘어가는 그런 동작들, 인텐트를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리퀘스트 코드 99, 이거는 이제 새로운 메모를 추가를 할 때 리퀘스트 코드 99를 라는 값을 같이 넘겨줬었죠. 그래서 이 add 버튼을 누르면 이로 넘어간다 라고 이렇게 인텐트를 표현을 해놨고요. 다음에 각각의 아이템을 건드렸을 때 터치를 클릭을 했을 때에는 리퀘스트 코드 100이라는 값과 함께 이 액티비티 디테일로 넘어가면서 얘가 갖고 있는 타이틀과 콘텐트 값이 율로 들어가게 되었었죠. 각각의 에딧 텍스트로 들어갔었죠. 그 둘을 구분짓기 위해서 이렇게 리퀘스트 코드를 이용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왼쪽이 삭제였고 오른쪽이 저장이었는데, 삭제를 하던 이제 저장을 하던 둘 다 이제 리턴 인텐트를 보내게 돼요. 다만 이 삭제를 할 때는 리턴 인텐트에서 set result를 canceled 라는 그 상수값이 따로 정의되어 있는 게 있죠. 그거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삭제에 대한 처리를 해 주었고요. 저장일 때는 이제 result ok를 이용을 했었어요. 그 result ok를 이용을 해서 이게 리퀘스트 코드가 99였는지 100이었는지를 구분지어서 on activity result라는 이제 부분에서 처리를 해 주었었죠. 그거는 메인 액티비티에서 작성된 코드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 메인 액티비티에서 대충 해주는 일들을 간단하게 적어 보았어요. DB 생성해주고 바인딩 해주고 리사이클러 뷰를 설정을 해주고, 이거는 그 이제 리스트 데이터를 초기화 시켜주는 일이나 헬퍼를 연결하는 일이나 레이아웃 매니저를 설정하는 일,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뭐 버튼들에 대해서 버튼 클릭 리스너도 이제 몇 가지 설정을 해 놨었죠. 디테일 액티비티도 마찬가지로 바인딩과 버튼 클릭 리스너까지 이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혹시나 더 관심이 있고 안드로이드에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공부해 보면 좋을 심화 주제들도 조금 넣어 보았어요.
이제 이거를 참고해서 방학 때 스터디를 만들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추가해 놓았고 조금 더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안드로이드 권한 요청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 예제가 이 수업 때 다루었던 예제가 전화번호부였는데 그때 이제 이 안드로이드 권한 요청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전화번호부에서 이제 전화도 걸어줘야 하고 다음에 어 전화번호부에서 뭐 프로필 이미지를 설정을 할 때 파일도 건드려 줘야 하고 다음에 카메라 뭐까지 권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앱 설치할 때 무언가 권한 설정을 해줘야지 뭐 설치할 수 그 필수 권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 권한 요청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글라이드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는데 이 이미지를 좀 더 쉽게 로딩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이고요. 다음에 커틀린에 좀 더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저 스코프 펑션들이 있어요. 쟤네를 좀 더 쟤네를 잘 다루게 된다면 굉장히 편리해지는 친구들이라서 저것도 한번 집어 넣어 보았고요. 이제 프래그먼트는 이용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덜 사용하는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프래그먼트도 이제 일단은 키워드로 집어 넣어 보았어요. 커스텀 뷰와 애니메이션 관련해서는 이제 그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사용 이제 설정을 해주고 싶을 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제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올해 작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룰렛을 만들고 싶었는데 룰렛을 생성하는 것부터 이제 그런 룰렛 라이브러리는 따로 없으니까 얘를 직접 다 만들어 줬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뷰를 상속을 받아서 직접 하나 만들고 그거를 이제 위젯처럼 사용을 해줬어요. 그리고 룰렛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빨랐다가 서서히 속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애니메이션도 사용을 해줬었고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좀 더 공부해 보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많이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저 코르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얘는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이 여러 동작들을 처리를 해주면은 앱이 훨씬 좀 효율적으로 동작하게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거는 전에 그 룸DB를 생성을 해줄 때 allow in main thread라는 allow main thread query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쿼리는 그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녀석이라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 코르틴도 이제 만약에 앱 개발 쪽으로 갈 거라면 꼭 알아둬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MVVM 아키텍처. 이거는 저 MVVM이 모델 뷰 모델이라는 건데 그 자세한 거는 방학 때 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쓰면 편한 것 중에 하나가 라이브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값을 바로 읽어내서 바로 그렇게 적용을 시켜주는 건데, 이거는 데이터 자체가 그 생명 주기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공부해 보면 좋을 심화 주제들 혹시 필요하실까봐 이렇게 전부 다 집어 넣었고요.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해서 1학기 프로젝트는 마무리가 됩니다. 1학기 수업들은, 그러니까 뭐 수업은 한 번 더 남긴 했어요.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것이고, 다음 주에는 앱 기획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방학 때 ESC 때 프로젝트를 직접 한번 해볼 거니까요. 그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앱을 기획할 때 넣어줘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질문과 피드백은 늘 환영입니다.